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줌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던 에듀테크 도구들의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튜브가 1위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카이프는 19위에 있어요. 그리고 스카이프와 비슷한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은 5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줌의 특징으로는 100명까지 접속해서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1대1 회의는 시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40분까지만 회의가 가능하고, 잠깐 접속을 끊었다가 재접속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톱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기능인 화면 녹화 기능, 그리고 채팅창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 화이트보드라든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나 한글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요. 주최자는 참가자의 오디오나 비디오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는 zoom.us, zoom.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줌 앱을 깔고 스마트폰에서는 접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주의하실 부분은, 회의를 주최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은 웹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회의를 개설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데스크톱이나 스마트폰 어떤 걸 사용하셔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줌을 사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여시고 zoom.us로 접속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무료로 가입하세요 버튼 클릭해 주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을 등록해 놨어요. 아주 간단하게 계정을 등록을 할 수 있고 로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다운로드 부분에 회의 클라이언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줌을 사용하려면 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내려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다운이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접속을 하게 되면은 줌 클라이언트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접속하실 때 웹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상단 메뉴 중에 회의 호스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주시면 클라이언트가 활성화 됩니다. 홈 부분에 보시면 총 4개의 메뉴가 있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주최자 입장이다 보니까 새 회의나 예약하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바로 회의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아래에 있는 예약은 내일이나 나중에 회의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세팅을 해놓고 링크 주소를 뿌려주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안내하든가 메일로 안내를 하면은 사람들이 미리 대기할 수도 있고 해서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줌 회의장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기 위해서 새 회의 메뉴를 누르시고 접속을 해볼게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누르시고요. 전체로 창을 키워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지금 음소거나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혹시 잡히지 않는다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 눌러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카메라랑 마이크랑.
카메라 부분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가상 배경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 그대로 있는데 배경만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겠죠. 회의장에 어울리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은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None으로 선택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회의장에 참가자를 초대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초대 부분을 눌러주시고 참가자 연락처를 알면은 연락해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메일에서 이메일 주소로 사람들한테 메일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URL 정보나 회의장 아이디나 비번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URL 복사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URL 주소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걸로 보낼 수 있겠죠. 보내놓으면 이걸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줌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줌 앱으로 연결이 되고 줌 앱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제가 가상으로 저한테 한번 이 주소를 보내볼게요. 보내놓고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줌 앱을 미리 설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온 메시지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줌 앱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입력하라고 떠요. 수강생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창이 분할돼서 보여지게 돼요. 지금 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 사람이 많으면 창이 여러 개로 나눠서 보여지게 되겠죠.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참가자를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고 참가자 관리 부분을 봐볼게요. 이 참가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쭉 되면은 전체적으로 모두 음소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이 섞여버리면 혼선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모두 음소거 해제 이런 메뉴를 활용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중간중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들어오자마자 막 소리가 잡음이나 소음이 시끄럽게 들려서 회의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보기 부분에 보시면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음소거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관리자가 나중에 풀어줘야만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좋습니다. 참가자를 마우스 올려보시면 더보기 부분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퇴장을 시키게 돼요. 이런 기능도 있고 호스트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방장을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관리자 권한을 넘겨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회의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발표 자료를 보여주고 그 자료를 설명하는 형태의 회의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래쪽에 녹색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주최자의 이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모니터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마우스 움직이는 거나
키보드 치는 거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 다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놓고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파워포인트를 선택하시고 공유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창은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유를 중지해 볼게요. 또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요. 공유. 자유롭게 필기도 할 수 있고요. 글자도 쓸 수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고요.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여기다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채팅 기능이에요. 채팅은 회의를 진행하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기록하고 싶은 부분들을 여기다가 써 넣으시면 되고요. 파일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사진이라든지 파일 자료, 회의 자료들을 보내놓고 같이 보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은 기록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나 회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녹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록 중이라고 뜨거든요. 말하는 것도 기록이 되고요. 이제 꺼볼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회의를 종료하면은 이거를 영상 파일로 저장하겠다 라는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어떤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반응 이모티콘을 보내서 재미있게 회의를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 메뉴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사람 여러 명 있을 때 손들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쪽 상단 부분에 손들기라는 부분이 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지명해 주면은 그 사람이 또 발표하고, 그런 부가 옵션 기능들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느낌표 모양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 회의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 초대 URL 주소는 아실 거예요. 이 주소를 만 있으면 웹사이트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회의를 접속할 때 이 링크 주소가 없더라도 회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면은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회의를 고정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는 회의 아이디랑 비번 고정해 놓고 시간만 맞춰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매번 초대 URL 주소를 다르게 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편한 게 초대 URL 주소를 많이 쓰긴 씁니다.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는 끝났어요. 그러면 회의 종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나가졌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녹화했던 영상을 저장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예약하기 부분을 살펴볼게요. 예약하기 눌러 보시면 주제를 정할 수 있고 시간과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아이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고급 옵션 부분이 있는데,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거고, 여기 대기실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선택해 놓으시면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회의 전에 링크 주소를 클릭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회의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류인가 싶어 가지고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기실 사용 눌러 놓으시면 잠시 후에 회의가 시작될 겁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떠요. 그럼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안심하고 대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주최자가 참가자가 회의방에 들어오는 거를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 주소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대기실 사용 기능입니다. 당장 회의할 때는 새 회의, 예약해서 할 때는 이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참가 눌러 보시면 아이디랑 비번을 알면 입력하면 되고, 또는 개인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참가 URL 주소 입력하고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 공유하기 기능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줌 활용법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많이 활용해 보시면 손에 익어가지고 숨은 고급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줌 활용법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에듀테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